현이 과학 진짜 너무 어려워. 나 좀 도와줘. 왜? 이거 화학이야? 화학? 화학인데 이게 너무 어려운데 이거 CU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원소야? CU는 편의점이지. CU? 아니 그러면 CL은 뭐야? CL? CL은 21? 진짜 답답. 이거 우리 너무 과학을 몰라. 영문 티처 도와줘요. 짠! 안녕하세요. 오늘의 과탐 티처를 맡은 정대표 연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고3 때 그리고 재수 때 물론 중간에 개정되긴 했지만 물리1을 계속 봤었고요. 전부 1등급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리1 티처를 물리를 물리칠 수 있게 과탐 티처를 맡았습니다. 연 씨는요? 네, 저는 13년도 수능 화학 2를 만점 맞아서 오늘 화학 선생님으로 여기 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화학을 확 잡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연구 티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네, 화학 2 만점을 맞은 티처 연희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제가 시험 봤을 때 13년도 화학 2가 지금은 개정이 되면서 골고루 분배가 되었어요. 지금의 화학 1과 화학 2에 많이 퍼졌으니까 두 과목 선택하신 분들 모두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첫 번째 팁은 개념 공부와 문제풀이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무한 반복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화학 2나 화학 1 같은 경우 개념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모든 과학 탐구가 그렇지만은 수능형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 기교를 조금 요구합니다. 단순히 개념 문제를 물어본다기보다는 어떤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는 양적 반응이나 중화 반응 이런 반응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응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실제 개념을 봤을 때랑 문제랑 봤을 때랑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공부한 후에 문제를 보고 문제를 본 후에 다시 개념을 보면은 이런 개념이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하면서 공부 방향을 잡을 수도 있고, 개념을 공부하면서 이게 이렇게 출제되었었지 하면서 방대한 그 화학 지식에 대한 로드맵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완벽하게 끝내고 난 이제 문제풀이에 매진하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두 개를 계속해서 번갈아 가다 보면은 언젠가 저처럼 화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 팁은 제발 그래프랑 표 좀 외우자는 겁니다. 네,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거는 제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성적이고, 이거는 어제자 코스피 주가 차트인데요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공부를 허투루한 겁니다. 자, 위에 거는 아주 중요한 전기 음성도예요. 플루오린, 산소, 질소, 염소의 전기 음성도, 뽕클. 여러분 이런 거 외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래는 1번부터 18번까지 주기율표의 제1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입니다. 이것들 수능에 100% 출제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외우지 않고 항상 시험장에서 추론하겠다고 빠득빠득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를 푸는데 3가지 단계의 추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거기서 1, 2단계 추론 과정이 암기를 통해서 바로 압축이 된다면은 체감 난이도가 낮아지고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어요. 실제 수능 같은 경우는 실증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실제 있는 데이터를 갖다 씁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주기율표에 원자 반지름하고 그 다음에 원자량까지 외웠었어요. 그거 외우는데 끽해서 12시간도 안 됩니다. 이런 걸 외우면은 어쨌든 체감 난이도가 확 줄어드니까 각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그래프들은 솔직히 맘 같아서는 다 외우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 장담컨대 이런 각종 자잘한 정보들 다 외우면은 수능 때 무조건 시간 세이브가 됩니다. 세 번째 팁은 확답형 보기를 모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상당히 싫어하시죠? 네, 저도 상당히 싫어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여러분이 싫어하는 만큼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많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확답형 문제의 보기들을 모두 모았었어요. 여러분이 틀렸든 어려웠던 문제든 맞았던 문제든 간에 그 기억, 니은, 디귿 보기 하나하나들은 화학 개념을 출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가공해서 내는지 알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예요. 그러니까 참인 보기는 왜 참인지
거짓인 보기는 이것이 왜 거짓인지 어떻게 바꾸면 참인지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스스로의 개념 노트를 만들 수 있어요. 문제와 개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죠. 마지막 팁! 탐구를 잘 보고 싶은 자, 국영수의 무게를 버텨라입니다. 네, 탐구는 제일 마지막에 보죠. 특히 화학2 같은 과목을 선택했을 경우에 정말 마지막에 보는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뭐 일요일날 점심으로 치킨 먹고 모의고사 하나 풀어서 1등급 띡 받았다고 절대 수능시험장에서 과학탐구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능시험장 당일날 국영수 난이도와 스스로가 그 시험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탐구를 칠 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핸디캡, 즉 평소에 70점을 맞을 수 있는 140%의 실력을 키워놔야지 어렵고 지친 상황 속에서 과학탐구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국영수를 잘한다면은요, 국영수에서 내 멘탈이 덜 흔들리고 체력적으로 이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탐구를 잘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화학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물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정 대표 소환! 네, 정 대표입니다. 네, 물리를 저랑 같이 한번 봐볼게요. 물2는 아니고 물1을 볼 건데, 일단 현재 중3 이하이신 분들은 이제 물리학 1으로 개정이 되죠. 그리고 현재 고등학생 이상인 분들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물리 1을 하고 계실 텐데, 요 두 과정에 계신 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리 1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역학을 어쨌든 잘 해야 돼요. 7차 교육과정일 때만 하더라도 역학의 비중이 더 컸었고, 이제 현재처럼 물리의 기술과정스러운 그 약간 외워야 되고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고난이도 문항은 역학에서 나온다. 그러면 역학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내야 하는가? 결국에는 역학의 주요 원리들을 최대한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외워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공식만 딸딸딸 외울 게 아니고, 이 공식이 어떻게 도출되는가 그 과정부터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식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가가 되려면 일단 그 공식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웬만하면 학교 선생님들을 많이 찾아뵙고 괴롭히고 여쭤보고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를 뭐 혼자 독학 위주로 하다 보면 반드시 오개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까지 꼭 체크를 해보세요. 역학에 대해서 뭔가 근원적인 부분에서 오개념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수능장에서 틀립니다. 그래서 오개념이 해결되고 나면 어떤 역학 원리에 대해서 본인이 그 개념을 이해하게 된 상태일 텐데,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중요한 스킬이 웬만하면 그림을 그리세요. 역학은 그림을 그리시는데 딱 한 번에 최대한 깔끔하게 그리세요. 일단 문제에다가 뭐 힘점이나 이런 거 표시하지 마시고 따로 본인이 박스를 그려서 그 시스템 내에서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표시하시는 게 좋고요. 그걸 최대한 본인만의 방법으로 깔끔하게 하는 게 좋아요. 저 때는 7차 때는 마찰력도 있었고 탄설력도 있었고 그런 복원력, 비복원력들이 되게 복잡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개에다가 그림을 표현한다는 게 되게 복잡했었는데, 현재는 그런 힘들이 많이 사라져서 웬만하면 쉽게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역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그거를 본인 나름대로 잘 표현할 수 있고 깔끔하게 풀어낼 수 있다면 이제 수능 시험장에서도 깔끔하게 역학 문제들을 넘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을 안 하고 넘어갔던 그런 기술과정스러운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데, 아시다시피 물리가 많이 이제 약간 뭐 디스커버리 채널 아니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처럼 과학적 잡지식이 풍부해졌어요. 7차 교육과정에서는 약간 자연과학적인 물리를 강조를 했다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학스러운 물리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뭐 반도체나 이런 기기들이 등장을 하는 게 그런 이유인데요. 그럼 그런 개념들은 어차피 복잡하게 더 안 내려갑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정도, 알려주는 정도로 그칠 텐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최대한 겁을 먹지 않는 겁니다. 막상 알고 보면 별거 없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은 어차피 알려준 게 많지 않아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가 이걸 알고 있나 아닌가 정도만 물어보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그걸 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힘들이지 않고 잘 소화하려면 최소한 과학, 그 이상에서 물리학 이런 분야에 본인들이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지치지 않고 물리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미 물리에서 50% 이상이 그런 기술과정스럽게 변화했기 때문에 본인이 좀 힘드실 겁니다. 자, 이제 공통적인 얘기는 끝냈고요. 문제는 현재 중3들입니다. 또 바뀌었어요, 물리가. 이름도 물리학 1 이렇게 약간 더 멋있게 바뀌었는데 7차에서 2009년 그리고 현재 물리학 1으로 이렇게 개정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과학에서 공학, 다시 약간 자연과학으로 회귀한 느낌을 줬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많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7차 때 그 역학 많이 나오고 뭔가 물리했던 그 과목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결국엔 똑같이 기술과정스러운 게 50%입니다. 두 번째, 쉬워졌어요. 그 2009년 과정에서 4단원 뒷부분에 있었던 뭐 돌림힘, 힘의 평형 이런 것들이 그나마 약간 고난이도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게 다 사라졌고요. 그 개념들이. 또 유체역학도 사라졌죠. 이렇게 되면은 그 결국에 물리 과목에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단순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닌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기가 더 좁아졌죠. 그러면 결국에 변별력을 낼 수 있는 문제는 고전역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1단원 고전역학 파트를 반드시 마스터 하셔야 물리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1단원 잘 풀어내고 2단원, 3단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학적 지식을 겁먹지 말고 잘 습득해서 그냥 풀어내기만 한다면 물리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싸움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고 물리학 1 아니면 지금 고등학생인 분들은 물리 1을 꼭 좋은 성적을 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들의 공부법을 듣고 나니 정말 이제 과탑에서 물리랑 화학만큼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물리를 물리치고 화학을 확 잡고 네, 그래서 재밌게 보신 분들은 여기 구독 버튼, 네, 혹시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여기 다른 영상들 네, 봐주세요. 구독해 주시고 이거 보러 가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 안녕.